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5월 25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오늘 일단 방송할 내용은 뭐라고 할까요? 북미 정상회담에 어제 밤에 나왔던 취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죠? 이거 관련한 어떤 대응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시황 이야기를 좀 하고, 시황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종목들 이야기를 좀 관심 종목 및 좀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종목 이야기를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실적 1분기가 다 나왔고 분명히 훌륭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실적 좋은 것들이 꽤 많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실적대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죠. 지금은 뭐라고 하나요? 뉴스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이러한 상황 안에서 실적이 잘 움직이진 않거든요. 실적대로 잘 가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으로 종목을 이렇게 추천한다거나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던 이런 좀 이유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순서대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어젯밤에 제가 뭐 썰전을 보다가 갑자기 이제 JTBC에서 JTBC 맞죠? JTBC에서 갑자기 속보가 나온 걸 보고 저도 좀 놀랐는데요. 조금 신기했습니다. 오늘 그때부터 해가지고 외신부터 해서 오늘 아침까지 모든 뉴스를 정말 다 본 것 같았습니다. 다 본 것 같은데 보면 다 그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정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뉴스의 전문가들, 어떤 분석 자료들이라든지 예측 자료들은 상당히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첫 번째 남북경협주의 파동에서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사실 좀 원망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원망. 왜 너희는 시장의 중심이 남북경협주의인데 왜 안 들어가느냐. 사실 알긴 알았습니다. 남북경협주가 가겠다라는 어떤 느낌은 좀 있었지만 이게 어떤 실적에 의한 수급으로 가는 게 아니었고 뉴스에 의한 트레이딩 뭐라고 할까요? 뉴스에 의한 심리적인 어떤 이런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더라는 거. 그리고 첫 번째 파동은 테스트였다라고 보고 이제부터 기다리면서 들어갈 자리를 찾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북미 관련한 이야기는 아마 제가 따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도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조금 놀랬던 것은 오늘 깜짝 놀랐거든요. 놀랐던 게 뭐였냐면 오늘 남북경협 아니죠. 북미회담이 취소됐을 때 좋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좋아한 사람. 이 아베랑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요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 색깔이 없습니다. 제가 원래 정치 이야기도 잘 하지 않을 뿐더러 정치 색깔도 없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다 보면
주식 정치가 얼마나 많이 주식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디 쪽에 색깔을 저절로 띄지 않게 돼요. 그게 사실 슬픈 일이죠.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좋아하는 어떠한 정당이 없다라는 게 좀 슬픈 일이기도 한데요.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뭐 자유한국당이든 뭐 민주당이든 뭐 바른미래당이든 정의당이든 자리만 바뀌면 다 자리만 바뀌는 거지 다 거기서 거기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 PD를 했었잖아요. 방송 PD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봤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만나면 이렇게 신사적이고 멋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유식하고 해박하고 정말 멋있구나라고 다 느껴요. 국회의원들을 만나면 다 아우라가 있고 자기만의 생각도 있고 철학도 있고 다 멋진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딱 카메라만 들이민다거나 어떤 정당의 입장을 대변할 때는 그냥 직업인으로 되는 거더라고요. 직업인. 그러니까 직업인으로서 국회의원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사실 그들이 하는 말에 진짜 속 마음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를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인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근데 그게 나와 다르다, 내가 원하는 거와 다르다 해서 처음에는 밉기도 하고 꼴보기 싫기도 했는데 방송할 땐 그랬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정보만 얻으면 된다라는 좀 얄팍한, 얍삽한, 야비한 이런 어떠한 태도가 생겼어요, 저에게. 그래서 지금은 저는 정치 색깔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선거할 때 되게 힘듭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큰 뉴스는 어떤 좌우 가릴 필요가 없다라고 사실 보는데 오늘 좀 특이했습니다. 아베와 홍준표의 말투가 아주 좀 밝았습니다. 그래서 좀 놀란 부분이 있었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놀랐고 아니면 심하게 직업인으로서 심하게 조금 감정이입을 했나? 뭐 이 정도 생각 했습니다. 일단은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 중에 저희는 분명히 아직 그 남북 경협을 추천하거나 매수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회원 중에서도 일부 매수자들이 있었고 연락을 받아서 알고 있었고 비회원 중에서도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근데 한결같았습니다. 뭐였었냐면 아직 뭐라고 할까요? 아직은 테마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좀 1차적으로 좀 더 보자. 이게 진짜로 주도주가 된다면 충분히 갈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오늘 문의라든지 이런 걸 받은 걸 보니까 생각보다 회원들이 남북경협주의 비중을 많이 실었고 꽤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느냐라고 여쭤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혹시라도 뭐라 할까봐 말을 못했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투자하는데 저희가 무슨 뭐 어디 선생님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좀 미안해서 말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이게 매수했다는 것에 조금 미안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만약에 보유 비중만 10% 미만 예를 들어서 10% 미만의 한 세 종목 정도 저는 현대건설, 로템 현대건설과 로템 뭐 제철 혹은 엘리베이라든지 뭐 요 정도를 그냥 10% 정도 미만이면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요런 전략은 필요합니다. 10% 미만으로 비중을 투자하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운 좋게 사서 4만원대 사서 7만원 정도 올라왔으면
10% 정도 샀던 게 한 17, 8% 정도가 비중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끝자리를 이익 실현하고 다시 비중을 10%로 맞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계속 10%로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10%로 계속 들고 가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비중이 많은 분들은 저는 줄일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보고 반드시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뭐라고 할까요? 반드시 줄이자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저는 비중이 낮다면 저는 끝까지 홀딩이라고 봅니다. 보통 이런 테마에 엮인 종목은 흔히 말해서 멘탈을 집에 두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일단은 남북 경협이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게 대장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증시에서. 그리고 두 번째 주자들은 IT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제약 바이오 쪽이라든지 헬스케어 이쪽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3순위라고 하면 뭐 중국 관련주라든지 미디어 쪽이거든요. 미국에서도 IT랑 미디어는 아주 좋아요. 현재 저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를 정해 놓는데, 근데 1순위라고 정해 놓은 이거를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 눌림을 좀 확인하고 반드시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은 남북경협주가 대장이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는 없겠죠. 다만 IT와 바이오 쪽으로 순환매가 도는 것도 역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얘네들과 좀 반대로 좀 움직이는 경우가 좀 보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애매한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얘네들은 아직은 주식 비중을 10% 이상 늘리기에는 너무 변동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 구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제자리일 것 같지만 계좌는 반토막 나 있다라는 거예요. 반토막. 그거는 예전에 제가 많이 설명을 산술평균 뭐과 기하평균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남북경협은 그런 정도로 보는 게 좋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10% 미만이면 계속 보유하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주의인데, 저희는 보유하진 않았지만 경험주를 보유했다면, 근데 비중이 많다면 물량을 덜어내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같은 자리에서 함부로 저점 매수다라고 공략하지 말자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하겠죠. 근데 하방에 대한 어떠한 경직,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하방 경직이라고 흔히 시장에서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빠지는데 조금 계속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런 생각. 그 이유는 너무 명쾌합니다. 제 얘기. 남북경협의 하방 경직이 좀 보이는 모습. 이유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죠. 협상이 진행 중. 그러니까 이러한 테마 관련한 종목들은 어떠한 소식이 났을 때, 어떠한 찌라시성 어떠한 이야기들이 돌 때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뉴스가 확 터졌을 때는 매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결과치가 나왔을 때 여기서 다시 재매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통 이런 테마주들은 만약에 좋은 쪽으로 계속 결과가 나왔다면 왔다 갔다 왔다 이런 정도로 1파, 2파, 3파 정도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선 들어가지 않고 결과를 보고 이제 들어가겠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 그 결과라는 것은 6월 달에 어떤 회담이 진행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뉴스, 전 국민이 아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인들이 아는 그런 뉴스 안에서 먹을 게 있던 적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남북경협은 물량을 10% 미만으로 맞추다. 대신에
현재 보유 중이면, 그 정도 작은 물량으로 보유 중이면 끝까지 가보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끝까지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협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진행 중인 상황에서의 이런 변동성을 못 참을 정도라면 아예 이쪽으로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런 테마주 쪽은. 아직은 주도주의자 테마주로 분류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남북경협은 현재 주도주의자, 어떤 가치주의자,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실제 진짜 주도주가 되면 성장주가 될 것이고 실제 대장이 될 것입니다. 아직은 요 단계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많이 물렸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왜 물렸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일간 차트로 한번 좀 보면, 지금 남북경협의 가장 강한 것은 현대 로템. 저는 로템이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좀 확대해서 볼까요? 보면 19%가 빠졌죠. 근데 요 언저리에서 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때 갭으로 뛰었을 때는 무서워서 못 샀고, 이때 조금 왔다 갔다 횡보하는 구간에서 산 분들이 꽤 많고, 그 다음에 건설도 보면 여기서 추천받은 사람들이 꽤 많대요. 얘기 들어보면 요때까지는 매수 못했다가 요때, 그러니까 도치 캔들이 한 꽤 많이 나왔었던 요때, 그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매수세와 매도세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래도 지지되고 갈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로 여기서 추천받아서 산 사람들이 많아서, 보통 남북경협주들이 지금 보니까 10%에서 15% 정도 손실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비중이 많지 않으면 저는 홀딩 합니다. 저라면 홀딩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경협주는 그 정도 배짱은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일단 남북경협이라는 게 1순위 대장이라는 게 맞고, 2순위는 IT와 제약바이오 쪽이다. 근데 이 바이오 쪽도 상당히 지금 테마성에 가까울 정도로, 왜냐면 과거를 보면, 과거에 작년에 보면 IT와 전기차가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작년 10월 정도부터는 바이오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같이 꺼지면서 남북경협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지금은 약간의 순환매도 보이는데, 이때 꺼졌던 바이오는 상당히 강하게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30에서 50% 정도 다 빠졌는데, 이것들이 기술적 반등인지는 아직 확인되진 않지만, 일단 너무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한 되돌림성이 좀 많아요. 근데 이것이 그 전 고점까지 뚫을 정도로 다시 갈 정도의 모멘텀이 있느냐라고 보면, 저는 좀 그것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고점들을 다시 돌파할 정도로 힘이 강할까라고 조금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직은. 근데 뭐 좀 시장이 바뀔 수 있겠죠. 내일 이 중에서도 사실은 셀트리온이라든지 메디톡스는 저는 계속 투자 대상이라고 봅니다. 매매 대상이라고도 보고, 근데 조정이 너무 깊었을 때는 조심하자라고 좀 보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과 미디어 쪽도 계속 관심권에 두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실적을 보고 매매하는데 실적 좋은 게 그것밖에 없어요. IT, 반도체,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중국 미디어 쪽, 이쪽이 전부예요. 그러면 이들 중에서 남북경협주와 함께 시장이 돌아서는지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시황을 한번 볼게요. 아직 일간 차트로 보면 아직은 뭐 전혀 뭐가 없죠. 저희가 설정해놨던 이 2500이라는 거 이 아래에서 그냥 계속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힘이 없죠. 그래도 주간이 끝났으니까 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로 보면
코스피는 0.006%, 거의 0.0% 플러스.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란 소리입니다. 근데 보면 아주 오랜 시간 주간 차트에서 보면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거의 한 4주 정도를 횡보했거든요.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기간입니다. 보통 시장의 어떤 인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거에도 그랬고 4주 정도 횡보하면 뭔가가 변동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보면 한 4주 정도 거의 종가가 비슷해요. 이렇게 종가가 비슷할 때 한 번의 변동은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주간 차트로 보면 뭐 사실 이번 한 주 역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이너스 0.13 마이너스인데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이 힘들었나요? 지수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굉장한 무언가를 한 것처럼 좀 공격적으로 매수매도를 했었죠. 근데 일단 시장의 흐름은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도 지금부터 대응은 하셔야죠. 대응은 하셔야 되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문장이 있는데요. 1분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찾아온다. 저는 이 단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 단어가 뭐 1분마다 우리에게 어떤 횡재가 온다거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만약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매 순간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보통 그것이 가장 어려운 거죠. 주식으로 따지면 내가 잘못 매수했다면 빨리 매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내가 정해놓은 어떠한 밴드 안에 종목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내가 정해놓은 이 밴드를 벗어나는 이 시점이 왔을 때는 빨리빨리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멋진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바닐라 스카이라는 영화에서 처음 들었던 문장이거든요. 1분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온다. 이 정도 이야기인데 저는 아주 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도 유튜브라든지 다른 이런 곳에서 올리는 유튜브를 좀 보면 전부 솔직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솔직하지 않은 경우가. 남북경협주가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제 바이오 쪽 오르니까 이바이오 또 바이오가 대장이죠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매번 바뀌거든요. 근데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는데 항상 좋은 쪽만 이야기를 한다는 게 문제 같아요. 좋은 쪽만 있으면 주식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주식은 주의할 점들이 더 많죠. 좋은 것은 조금이고 주의할 것이 훨씬 큽니다. 근데 주의할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좋은 쪽만 얘기해서 이 종목 사면 200% 상승, 뭐 이런 광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믿어요, 또 회원들이나 비회원들이. 저는 그게 너무 황당해요. 200%나 주식이 증가한다라는 걸 알면, 제가 만약에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어떤 종목이 알았다면 전 재산 한번 넣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은퇴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주식은 계속 하겠지만 소액으로라도. 이러한 고급 정보를 왜 흘릴까? 무슨 생각이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뭐 50%, 100% 상승 이런 쪽 얘기하는 경우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사기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사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주식시장을 예측합니까? 정확히. 그것도 이제 갓 20대로 보이는 애들이, 그것도 좀 황당한 거예요. 이제 갓 20대 정도로 보이는, 그러니까 뭐 주식을 꼭 오래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20대라고 하면 주식한 지 10년 정도도 되지 않았을 건데 얼마나 많은 물리적인 시간이 있었기에 물리적으로 많은 양의 공부를 했고 경험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떤 천재적인 무언가가 있어서 빨리 깨우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주도주가 부재하고 변동성일 때는 오히려 단기 테마주들이 급등하고 이런 것들을 보통 선전하는 회사들이 난립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역시도 믿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도 거기서 거기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만약에 이 이후의 시장이 좋아진다면 어떤 종목들이 실적이 좋았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IT 쪽, 뭐 이런 쪽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거기에다 하나 더 추가하면 2차전지 쪽도 좀 넣고 싶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흔히 전기전자 쪽에 관심이 이미 있다라고 하면 뭐 반도체, 2차전지, MLCC 요 정도는 꼭 종목에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뭐 이쪽 이야기 MLCC는 뭐 삼성전기밖에 없죠, 사실. 그리고 2차전지라고 하면 삼성 SDI가 뭐 대장이죠. 근데 이제 소형주를 좀 반도체라고 하면 저는 SK 하이닉스 정도가 조금 의구심이 들면서도 조금 계속 관심이 가긴 합니다. 너무 수급과 차트가 이쁘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뺀 이제 소형주들을 몇 개 관심주들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LNF라는 종목은, LNF라는 종목은 너무 좋은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로만 본 겁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좋은 회사라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 근데 그 회사에 다니는 연구원이나 이런 회사 직원들도 상당한 자부심이 있어요. 이 회사 직원들이.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좀 본 지가 좀 오래되긴 했거든요. 월간 차트로 봐볼까요? 2014년도부터 바닥을 다지고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신고가를 냈어요. 이런 와중에도 신고가가 나왔어요.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라고 보는데요. 2차전지 소재주 중에서 아주 강한 모습. 이것을 만약에 일간 차트로 본다면, 볼린저, 그것도 장기 볼린저, 80으로 저는 기간값을 80으로 한 것으로 저는 좀 추세를 보는데, 잠깐 요때 빠졌던 거를 제외하고는 중심값을 크게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볼린저 상단 밴드를 거래량을 수급을 동반하면서 돌파했습니다. 저는 이거 상당히 크다, 의미를 둬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얘네가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죠. 그러니까 제품이 잘 팔리니까 어떤 선제적인 설비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게 설비 투자라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결정이에요. 웬만한 자신감이 있지 않거나 혹은 어떠한 보장되어 있는 어떠한 계약이 있지 않는 이상 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사무실을 이제 이전하면서 이제 좀 한 곳에 좀 정착하자라고 해서 사옥을 이제 만들고 있고 이제 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사실 엄청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같이 주식하는 사람이 왜 사옥이 필요하고 고정비가 계속 나가는 게 필요하냐. 아주 싼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 이런 주식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옥을 짓고 그러니까 저희 사옥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지 안에 커피숍을 하나 이렇게 커피숍으로 이렇게 졌는데요. 여기는 이제 회원들이 이제 와서 뭐 좀 상담도 하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커피숍 겸 뭐
이렇게 접견실 뭐 이런 쪽으로 만들고, 이 건물에서는 이제 여기는 이제 외부인 출입 금지인 거죠. 여기 이제 정원이 이렇게 앞에 있고, 여기는 이제 트레이딩만 하고 자료 조사하고 뭐 이런 쪽만 있는 것이죠. 이런 게 왜 필요할까? 근데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단점이 정체성이 없어요. 뭐냐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서도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남 밑에 생활도 못하고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잘 못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정체성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회사가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려면, 그러니까 저희가 평생 투자 파트잖아요. 평생 투자를 하려면 회사가 평생 유지가 돼야 되면 회사 직원들의 정체성이 중요하거든요. 안정감.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겠다는 결정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오랜 시간 좀 준비를 하긴 했지만, 이제 뭐 거의 다 마무리됐고, 아마 다음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아마 이사가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인데, 이게 무언가를 투자 결정을 할 때는 엄청난 큰 미래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조라고 볼 수는 없지만, 2차 전지를 보통 여기 LNF는 보통 대부분이 연구원이에요. 이쪽 회사가 이렇게 큰 자산의 자기 자본의 한 60% 넘게 투자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770억 정도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상당한 자신감 아니면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상당히 굉장한 자신감이다. 근데 그 이유를 좀 보면, 이 LNF가 작년에 혁신 공정 개발, 그래서 제품 믹스를 약 2,000톤 정도 캐파 증설 효과를 이제 가 아마 있었고, 그것이 이제 올해부터 실적에 반영이 됐고, 현재는 약 한 70에서 80% 정도가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3분기부터는 풀 캐파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EPS가 800원대 EPS에서 1200원대로 EPS로 뛰어요. 상당히 많이 뛰는 겁니다. ROE로 보면 ROE가 19 정도에서 한 22 정도까지 ROE가 뜹니다. 위에서는 이렇게 조정을 받을지언정 계속 가야지 정상이거든요. 사실 실적이 주가보다 더 앞서갑니다. 얘네들은 EPS 증가가. 근데 얘네들 회사가 2019년 2020년까지도 계속 증가해요. 상당히 무서운 회사입니다. 알짜배기 회사이고. 그래서 근데 이런 알짜배기이고 무섭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자기 자본의 65% 정도를 투자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자신감, 혹은 어떤 이미 예정된 어떤 무언가가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런 것에 어떤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수급, 외국인과 기관의 안정적인 수급들, 거기에 이러한 시장이 혼란스러운 와중에서도 장기 볼린저 밴드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매수죠. 사실 저희도 시장만 조금 돌아섰다면 진짜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인 거예요. 오늘 당장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 근데 요것이 한 3영업일 정도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지지하고 다시 가는지까지도 확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할 필요 없다. 눌리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눌리는 거 확인하고 눌렸다 지지받는 거 확인해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회사다라는 입장입니다. 갑자기 제가 좀 너무 먼 길로 왔는데, 그러니까 회사를 해보다 보면 느낍니다. 매년 이런 것이죠. 만약에 우리 회사는 매년 뭐 1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와. 근데 순이익으로 매년 10억 정도 벌어. 내년에도 이거는 계속 유지될 수 있어. 라고 해서 순이익으로서 안심을 하는 회사도 있는 반면에 ROE의 개념으로 계속 성장을 원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ROE가 성장하는, 그러니까 순이익의 증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꼭 관심권에 둬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 꽤 오랜 시간 조정, 횡보 기간을 뒀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한번 관심 있게 봐도 되겠다.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는데 다시 돌아오면 어떡하냐?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때 매도하라고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버티라고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LNF라는 종목을 상당히 저는 의미 있게 본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KC 코오롱 PI도 조금 뭐 비슷한 모습을 좀 보이긴 하죠. 저희도 이 종목을 좀 작년에 많이 매수했었던 종목이었죠. 자, 이렇게 보면 꽤 오래됐던 종목입니다. 최초에 2016년도에부터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었고, 요때가 거의 마지막 매수였어요. 이 작년 7월이 거의 마지막 매수였었던 종목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때는 최후의 어떤 고점의 징후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부터는 접근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에 강한 매물을 쌓아놓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조금 관심을 조금씩 더 보자. 아직 매수라기보다는 관심권에 다시 이제는 잊지는 말고 다시 째려보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SKC 코오롱 PI 제가 실적 한번 볼까요? 제가 실적을 최근에 많이 잘 안 보여드렸는데요. 일단은 주간 차트로 일단 이렇게 보라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 뭐 시총도 보고, 외국인이 보유를 얼마나 했고, 운용사들이 얼마나 있고, 지분이 어떻게 나눠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뭐 보시고, 뭐 다양한 걸 보시지만 그래도 이것만은 보자라고 했던 것이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ROE와 EPS. 부채 비율 안 봅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봐야죠. 근데 ROE가 이 회사를 보면 13에서 올해 18 정도, 그러니까 13에서 ROE가 18로 올라가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부채 비율이 적어요. 보지 않아도.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은 30%대. 그러니까 ROE가 성장하고 EPS가 보면 1100원대에서 1600원대로 50% 가까이 상승하는 이런 회사들이 부채 비율이 높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상승하고 영업이익 증가하고 순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회사들은 사실 다른 보조 지표들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 좋기 때문에. 왜냐면 뭐 현금 흐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를 이렇게 쭉 보잖아요. 볼 때 어디 하나가 안 좋으면 다른 데도 다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디 하나만 딱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우수하면 웬만하면 다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가 어떤 뭐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ROE와 EPS에 집중하다 보면 좋은 회사들이 자동적으로 걸리고, 제가 다른 보조지표들을 설명을 하다 보면 흥미를 잃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종목 역시도 지금은 이런 하방을 잘 다지는 모습입니다. 하방을 꽤 많이 견디는 모습. 다른 일간 차트로도 한번 보면 좀 변동은 좀 있긴 하나 그래도 주간 차트로도 봅니다. 주간 차트로 보면 이렇게 위험한 모습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렇게 오랜 동안 횡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을 정도의 조정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도 관심을 좀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동은 조금 줄어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 관심권에 두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좋은 비주얼이라는 회사도 볼게요. 일단 주간 차트로 보면 꽤 많이 눌린 모습이고, 월간 차트로 이건 월간 차트로 좀 볼게요. 월간 차트로 보면
이 중요한 중심선을 여기서 하락이 멎을 것인가, 그러니까 멎이고 나서 이렇게 멎이고 나서 횡보 작업을 벌일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이상 하락이 되지 않고 버틴다면 저는 그 가격대를 4만 원대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이 정도면 강한 지지선이 이 정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죠. 하락하다가 횡보하고 이렇게 상승을 해야지 수급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더 오랫동안 상승을 이어가는데요. 하락했던 것이 조정 구간이 짧고 바로 상승해 버리면 바로 또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횡보해서 수급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선호합니다. 일단 일간 차트로 한번 보면, 일간 차트로 보면 볼린저 밴드 이 아래, 그러니까 저는 한 4만원 정도에서 이 언저리 때가 지지의 어떤 모습이 좀 형성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고요. 도전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는 일단은 유통 분량이 많지 않아요. 실적은 당연히 좋은 회사인데 최근에 또 자사주를 매입했어요. 이렇게 높은 가격임에도 자사주 계속 매입했다라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자기들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의 회사가 너무 확신에 찬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도전비주얼은 외국인들이 무지막지하게 사는 회사예요. 외국인들이 무지막지하게 사고, 그러니까 이 회사를 누가 사냐면 더존비주얼 본인들이 사고요. 더존비주얼이죠. 외국인들이 사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량이 나오기만 하면 사요. 기관과 개인의 물량이 나오기만 하면 얘네들이 다 삽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어떤 시스템이 좋거나 이런 거는 뭐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더존비주얼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과거부터. 그래서 이 회사가 또 일단 관심권에 둘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존비주얼.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두 종목만 더 대장주를 얘기를 해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조금 이것으로 조정이 마감되는 것인가 할 정도로 최근에 여기 바닥을 좀 잘 만들고 있어요. 그 바닥도 다이버전스가 나올 정도로 급하게 떨어졌고 급하게 호전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얘네는 실적에 있습니다. 실적.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죠. 현금 흐름이 안 좋다라든지, 그 이유는 재고자산 1조 뭐라 그럴까요? 1조 400억 1조 6천억 정도의 재고자산이었죠. 그죠? 1조 6천억 정도의 재고자산을 에 대한 어떠한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매출 채권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혹시 그래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에 대한 좀 불안함. 그러니까 과거에 대우조선 해양의 사례와 비슷하게 무언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논란의 여지가 아직은 많은 회사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산 현금 흐름 상당히 좋거든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좋지 않았지만 2016년, 17년으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이것이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하고 잘 팔릴 것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미국 시장에서 허주마가 판매 승인받고 점유율 상승하고 달라지는 거니까 앞으로 성장성에 기대를 걸고 또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왜냐하면 얘네의 어떤 성장성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은. 근데 얘네들의 성장성이 무섭거든요. 침투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서 그것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과 얘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도 지금 눌려 있지만, 그리고 수급이
이제 좀 풀리나라는, 꼬였던 수급이 좀 풀릴 수 있을까? 요 수급선 있죠? 요것이 살짝 내려왔죠? 그래서 그런 정도 희망도 좀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이게 참 대단하네요. 그죠? 이걸 조금 보통 뭐 아주 강한 상승을 보일 때 볼린저 밴드로 매수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죠. 주가가 위아래에서 놀다가 중앙선을 회복하고 돌파하고 지지되고 반등하는 이 구간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이때부터는 이 상단 태그를 하면서 계속 가잖아요. 근데 혹시 오늘 그런 모습이 나온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돌파 이후 3영업일인데 포함해서 그날을 돌파를 날을 포함하면 3영업일인데 지지가 되는 모습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봐야겠지만 이 가격대, 그러니까 정확히 숫자로 표현해 보면 SK 하이닉스가 91,000원 뭐 요 정도, 92,000원 정도 가격대를 91,500원 정도 가격대가 지지된다면 심지어 9만원까지도 만약에 요 정도까지도 9만원 요 정도까지도, 왜냐면 갭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요 갭자리가 이 갭자리 상단 정도 해서 한 9만원 정도까지도 만 지지된다면 이거는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한동안 저희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한동안 매매하지 말자라고 작년 10월부터 이야기를 했었죠. 10월부터. 근데 지금 한 7, 8개월 지나면서 많이 회복됐고 했는데 아직 좀 미심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호황 구간이 조금, 그러니까 아직은 호황 구간이긴 한 상태에서 조정을 받아서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게 회복된 것인지 나중에 횡보를 그리면서 빠질 것인지 추세적으로 더 갈 것인지 아직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최근의 모습은 수급의 측면에서 보면 너무 좋아서 과거 10월 정도 요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는 조금 지수로서만 봅시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좀 말을 이제 수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디램 산업이 올해 내내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어떤 전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반도체의 빅사이클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어떤 의견들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서버 수요가 좀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 랜드 산업은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 초과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지만 각 생산 업체들의 어떤 3D 랜드 수율 확보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호황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더 남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얘네들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은 것도 좀 매력적인 부분도 있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 이렇게 시가총액 대장주들을 무시하기 힘들다라는 거 정리해보면, 남북 경협이 지금은 대장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6월달까지 만약에 횡보의 모습을 보인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셀트리온 쪽이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들이 잠깐 또 쉬면 뭐 미디어나 중국 소비재 쪽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섞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다 소설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수구 자체 아직 25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거. 코스피 역시 900포인트까지 가려면 아직은 좀 멀었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은 공격적인 매수는 아닙니다. 매수는 아니지만 좋은 종목들, 좋은 업종들을 미리 조금 눈에 두고 관심 종목에 편입해 둔 상태에서
시장이 좋아질 때 자연스럽게 매수로 이어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에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 남북경협주에 마음고생 하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고, 비중만 많지 않다면 들고 가시기를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많은 분들은 꼭 덜어야 됩니다. 왜냐면 심리에서 지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에서 지고 변동성 구간에서 한번 계좌 손실 나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만 10% 정도의 어떤 10% 정도의 비중이라면 계좌를 회복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비중 조절에 신경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 종목을 하나 AS를 하자면, 저희가 보유한 종목, 다른 종목들은 전부 다 지금 기분 좋게 상승 추세를 잘 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종목, CGV라는 종목, 이 종목이 좀 마음고생을 합니다. 지금 너무 긴 어떠한 이번 주에 마이너스 9% 정도의 하락을 할 정도로 강한 하락을 좀 보였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염두에 뒀던 것은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일단 실적을 보면, 실적은 뭐 다 좋은 건 다 아시죠? 그래도 한번 볼까요? 실적을 보면 중요하게 본다는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내년까지도 계속 좋아지는 회사, ROE와 EPS도 계속 좋아지는 회사. 그러니까 향후 2년, 3년이 계속 좋아지는 회사가 흔치는 않거든요. 보면은 순이익단으로 보면 2017년도에 100억 했던 회사가 올해 539억을 합니다. 그리고 ROE가 마이너스 0.4였던 회사가 올해 14.52로 ROE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튀어 올라가야겠죠. 근데 지금 하지만 어떤 수급 시황의 모습에서 좀 더 지배를 받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실적에는 문제는 없다 일단. 그리고 최근에 수급 역시도 그닥 문제가는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하락은 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패턴이 만약에 유지된다면 좁혀지는 모습에서 반등을 좀 기대하면서 좀 기다리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코스맥스와 같은 이런 모습이죠. 코스맥스도 이러한 패턴으로 실적은 좋았는데 계속 수렴의 과정에서 결국엔 뚫고 가는 모습. 근데 그 뚫고 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하락들이 나오거든요. 혹시 지금이 그런 모습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CJCGV가 실적이 좋지 않았다면 두말할 나위도 없이 매도했겠죠. 사실은 매수 자체도 하지 않았겠죠. 근데 다만 이번 주에는 CJCGV를 뺀 나머지는 괜찮지만 CJCGV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행인 거는 저희가 5% 비중만 매수를 했습니다. 5% 비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5만원을 산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10%의 손실을 봐도 5천원 손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계좌로 따지면 0.5% 손실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큰 타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아직 시장이 좋지 않아서 비중을 작게 씌웠던 것도 있고,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희도 뚫어지게 보고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CJCV의 목표가는 10만원입니다. 일단 10만원이 지금이 68,000원대니까요. 저는 10만원 근접할이라고 보고 일단은 좋은 기회를 보는데, 만약에 어떠한 패턴을 벗어날 정도의 강한 무언가가 나오면 매도해야죠. 매도하는데 억지로 버틴다는 소리가 아니고, 저희가 예상했던 밴드 안에 원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지 알았었는데요. 이때 한번 실패를 한 것이고, 저는 다시 한번 올라올 기회를 한 번 더 기다려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반대로 저희가 설정해놨던 이 밴드를 벗어나서 이렇게 빠진다든지, 이렇게 빠진다라고 했을 땐 매도를 하겠습니다.
매도는 문자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방송을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54분이나 됐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단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기억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진행 중.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진행 중이라는 거.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누구의 전문가의 분석과 예측도 의미 없다. 그냥 굳은 심지로 가보시는 것. 비중을 조절해서 그것이 가장 좋은 방식 같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